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에 타격이 예상이 됐던 전차 군단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해서 매출 52조, 영업이익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순조로운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1% 감소했지만 매출은 6% 정도 느는 등 우려와는 다르게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기아차는 역시나 좀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주가는 오늘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체적으로 빠졌지만 주간 기준으로 2% 상승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다시금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조금은 긍정적이고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에서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가져가시고요. 종목 상담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3153-1619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7시 반부터 상담하지만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에 감독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윤 대표의 차트 보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금요일에 감독님 소개합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를 추천주 자랑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 외 종목들도 좋죠. 네, 그렇죠. 예. 네, 우리 자랑 한번 할까요? 우리 회원님들 그동안 좀 고생 많으셨는데 수익 잘 나고 있죠? 꾸준하게 계속 내드리겠습니다. 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6개 종목을 추천을 드렸죠. 더 많기도 한데 다 잘 가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가깝게 추천했던 6개 종목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처음에 추천드렸던 종목, 이거부터 볼까요? 추천드렸던 게 제가 최근에 했던 게 이거였어요. 자, 기간 매매 활용, 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이용해라. 그 중에서도 약간 좀 횡보하거나 박스권 내에 있는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그거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목을 직접 뽑아왔죠. 3개를 로만손과 EM코리아와 삼성테크인 3가지 종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기관들의 평균 단가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래서 로만손. 지금 이게 2주 되는 겁니다. 2주예요. 전부 다 지금 2주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2주 동안 로만손이 16.18% 수익이 났고요. 삼성테크인 4.93%, EM코리아가 오늘 좀 급등을 해줍니다. 5.32%의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지금 어떻게 정리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홀딩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제가 짧게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로만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 당연히 제가 기관들의 평균 단가로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때쯤 추천을 드렸어요. 2주 전이잖아요. 이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자, 로만손 평균 단가 자체, 기관들의 평균 단가 라인 자체가 이 정도 한 15,600원, 16,000원 정도 부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보입니다. 네, 수익이 현재 많이 난 상태. 아까 몇 프로였죠? 16%죠. 자, 오늘 좀 3%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정리합시다. 자, 16% 드셨어요. 2주 동안 16% 요거는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도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기관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10% 이상 나면 기관들 정리가 보통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보통은 들어가요. 정말로 7, 8%만 넘어도 들어갑니다. 기관들 수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오늘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자, 아까 보였죠? EM코리아랑 삼성테크인인데 자, EM코리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이거 강조드렸어요. 네, 정말로 이거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분 계산까지 해와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관들이 이때 동안 계속 지금 매집을 한 단계다. 네, 매집을 한 단계인데 이 부분, 고가 부분 뚫고 가능할 거다. 해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몇 프로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급등하고 뛰어 올라갑니다. 자, 당연히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관들이 모아가는 이런 흐름에 평균 단가가 나와줄 때 그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튀어 올라갈 준비를 한다고 이것처럼. 그래서 EM코리아는 이제 시작했어요. EM코리아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EM코리아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EM코리아는 기관들이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해서 이제서야 수익이 몇 프로? 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꾸준하게 보유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큰 종목 삼성테크인이죠. 차트가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의 평균 단가 이 가운데 라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못 가는 듯 싶었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오늘 또 어떤 포인트가 잡혔죠? 제가 좀 요즘 작두를 타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게 한번 지르셨습니다, 오늘. 그렇죠? 북한 개성공단 얘기를 오늘 세게 지르셨습니다. 철수 얘기까지 하셨죠? 당연히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가 오전장에 올라갈 확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삼성테크인은 이제 대형주기도 하고 보통 이제 대형주들의 지금 수익이 한 5% 정도 나고 있는데 대형주들의 수익률은 곱하기 3을 때립니다, 여러분. 그럼 15% 정도예요, 코스닥 대비요. 코스닥으로 치자면 15%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멘텀 자체가 월요일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오전장에 삼성테크인은 저를 믿고 사신 분들은 네,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5% 정도 났잖아요.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송과 이어서 정리 꾸준하게 해서 수익이 정말 잘 났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자, 기억하십니까? 제가 방송 중에 앵커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삼성전기를 그냥 막 방송에 서너 번씩 얘기했던 것 같아요. 7시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삼성전기 종목 상담할 때도 이거 이거 하지 마시고요. 삼성전기로 갈아타세요.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했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연히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굉장히 바닥권이었고 갤럭시 모멘텀이 있었단 말이죠. 역시나 삼성전기 수익률이 네, 6.13% 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시가가 이게 아닙니다. 잘못 나왔네요. 이게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6% 정도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이틀 연속 지금 급등하는 흐름 좀 나와줬었죠. 꾸준하게 삼성전기는 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부산방직이랑 신화실험은 굉장히 이거는 1년에서 2년씩 그쵸? 1년에서 2년씩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화실험이 이제서야 주가가 튀기 시작하네요. 이거 한 2달 정도 저희가 보였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신화실험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최초 추천가예요. 최초 추천가가 이때 금요일날 이날 추천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말도 안 되게 12%가 시가로 시작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다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13,200원에서 13,300원 사이 요 가격이 오면은 매수를 하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자체가 이 포인트 라인이기 때문에 그쵸? 네, 이때 매수를 하셨을 테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때도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가격 찍어드린 가격대로 하셨다면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나고 있는 상태. 이때 고점에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가격대 아무리 비싸게 지금 담으신 분들 평균 단가도 전화 통해서 알아본 바 지금 13,7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죠. 꾸준하게 이 종목 좀 더 갈 수 있는 이제서 조금 모양새가 이게 보통의 급등 차트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여주다가 한번 튀어 오르는데 잘 보세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보세요. 자, 장대 이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한번 올라가줬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중간 부분 라인을 띄고 올라가서 빨간색 양봉 크게 그려주면서 올라가 줍니다. 근데 한 번 더 레벨업 하려는 모양새가 좀 나오죠. 오늘 빠지긴 했는데
요 횡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한번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튀더라도 한번 뭐 월요일 같은 게 한번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요 패턴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해 줍니다. 요런 패턴이 조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 있는데 이 역시 신화실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을 그리면서 한번 상승해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도 매수해도 되냐?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런데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서 2년 본다 그랬어요. 길게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꾸준하게 갈 수 있지만서도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종목 중에 서산이라는 종목 상담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보니까 저를 믿고서 기다리겠다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종목 상담할 때. 역시나 주가는 그때 정확하게 상담해드렸어요. 기다리면 된다. 저가 대비해서 고가로 올라갔을 때 기술적인 설명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저가 올라갔을 때 절반까지 깨진 모양새는 보통 반등을 준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차트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권에서 안 가던 주가가 바닥권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갈 때 튀어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가격이 형성된 이후 빠질 때 보통 절반이 한번 빠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 흐름 자체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홀딩하라고 서산 사인을 드렸었어요. 네, 그분이 기억하기로는 8만 몇백 원인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분 잘 가지고 계십시오. 또 한 번 출렁이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분 정말 지난 시간에 상담해드린 분 정말 제가 축하드리고 꾸준하게 한 번 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제가 앵커님이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하나가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지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볼 때도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요거를 지수 자체를 1900포인트가 이제 PBR 1이라고 이제 1배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포인트에 도달했고 또 쌍바닥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적중을 했고요. 또 지수 자체가 또 한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지금 오늘 1940포인트 정도, 44포인트에 장이 끝나줬는데 내일 수요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장이 잠깐 쉬었다가 월화수요일 좀 쉬었다가 다시 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4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너졌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오늘 사건이 하나 터졌고 지금 지표들이 약간 조금 부진한 경향도 있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잡히지가 않아졌고 또 외인들의 수급 상황도 들어오지가 않았단 말이죠. 어제 외인들이 장 막판에 6시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마이너스 497억에서 플러스 497억으로 바뀝니다. 이거 뭐였죠? 하이닉스 블록딜 물량. 예, 이었죠. 외인들 하루 들어왔다고. 이거 아니에요.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온 거 아니고요. 하이닉스 블록딜 그냥 나간 거예요. 네, 이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외인들 안 돌아왔습니다. 꾸준하게 외인들이 정말 장중에 들어올 때 3시가 딱 끝났는데 그때 들어올 때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외인들이 들어왔다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레버리지 말씀드릴 때 한번 빠졌다가 가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가고 있다가 한번 잠깐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갈 것 같아요. N자형 곡선 정확하게 지금 그릴 확률이 높습니다. N자형 곡선 그리면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은 월요일날 오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홀딩을 하시고 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꾸준하게 지수에 대해서는 2000포인트는 조만간에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태도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들이 정말 또 우리 또 김정은 이제 저는 씨라고 부르고 싶네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줄지가 좀 의문입니다. 오늘 이제 북한이 2시경에 있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남겨둔 의지는 보였어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다 돌아와라. 저기 개성공단 철수 주문을 해버렸죠.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종목을 이렇게 제가 추천을 이제 좀 가끔씩 드리는데 뭐 일주일에 한 종목이나 뭐 2주일에 한 종목씩 제가 말씀을 가끔씩 드려요. 갑자기 뭐 기간 이제 수급에 대한 기간 매매 활용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새 종목을 확 던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종목들을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종목 추천을 좀 안 드리려고 해요. 조금 강의에 좀 집중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배우시고 난 이후에 조금 나서 종목을 추천드려야지 너무 이제 종목에 매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 시간 장의를 계속 이어갈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기초부터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말로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는 법 아주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주식 어떤 거래를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데도 제가 어떤 막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 분명히 있어요. 못 알아들으시는 그 용어들이 있다고요. 그 부분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꼭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말로 노트 들고 필기하셔도 상관없을 정도의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꼭 체크하시고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콜, 풋 옵션 얘기했고요. 베이시스 같은 거, 베이스에 대한 부분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한민국 핵심 산업 분류, 이게 바로 제가 다음 시간에 왜 기본적인 부분을,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에 제가 좀 깔고 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기본, 주식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산업 분류를 알아야지 그나마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알 수 있고, 스마트폰이 왜 팔리면 왜 부품주 이런 차트 흐름들이나 아니면은 곡물가가 떨어졌을 때 왜 음식료가 가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조 뭐 얘기 말씀드렸었고, 금융 서비스 이렇게 쭉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음식료 업종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시죠? 상품 차트 보는 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잘 움직이죠. 제가 이 부분 여기 맨 이게 번호 치는데 기능이란 글자 밑에 여기 보시면은 1, 2, 뭐 요 위에 글자 쓰는 데가 있어요. 마우스로 찍고 다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숫자로 여기다 한글로 상품이라고 치면은 상품 차트라고 0761번에 해당하는 상품 차트가 나옵니다. 번호로 따지면요. 예, 0761번이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금값이나 반도체 값이나 비금속부터 시작해서 곡물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소맥은 밀가루죠. 자, 옥수수가 일봉으로 볼게요. 계속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바닥에 지금 안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또 경기 방어적 성격까지 같이 끼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날아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기대가 되잖아요. 정말로 실적 기대가 된다고요. 이렇게 쌀 때 좀 땡겨 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때 음식료 업종들의 실적이 정말 크게 뛸 확률이 높아요. 지금 CJ 제일제당 실적이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았는데 당연히 2분기에는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 그런 종목들은 정말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한 종목 던졌나요? 안 던진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관심 있게 보십시오. 추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소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소맥 밀가루죠. 꾸준하게 바닥 천천히 계속 내려갑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해지죠. 이런 부분이 포인트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료 업종들, 예, 물건을 싸게 떼오잖아요. 가격은 똑같이 파는데. 밀가루값 올랐죠, 여러분. 곧 저 올렸잖아요. 동아원에서 올렸잖아요. 지금 슈퍼 가시면 밀가루값 올렸다고요. 네, 곧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부분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게 제약이죠. 자, 제약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제약주 엄청나게 잘 갑니다. 네, 특히 또 새로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약주들은 항상 조금 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 지원이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항상 또 매년 나올 때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된단 말이죠. 매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 복지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죠. 매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노령화로 인한 약품 소비 증가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FTX 최근에 이제 체결로 인한 부분, 당연히 약값 싸게 외국에 싸게 팔 수가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덜 안 때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네릭 공급자, 이게 뭐죠? 제네릭, 여러분 제네릭 용어가 복사약이란 말입니다. 제네릭 의약품 복사, 그러니까 똑같은 그 제품의 상태표를 가지고 똑같은 약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저 이름만 바꿔가지고. 네, 이걸 제네릭이라 그러는데, 제네릭 공급자 당연히 국내산 제네릭이 싸겠죠. 미국에서 파는 것보다. 대신에 기술력이 떨어진다고요? 그게 또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또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약주는 FTA가 되면은 크게 성장하는 거고 또 대선이 바뀔 때마다 그 해에는 항상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 작년 말부터 해서 제약주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올해 초도 전문가들이 제약주 굉장히 많이 추천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약주 많이 추천했고요. 제약주에서 수익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서서히 제약주에 대해서는 지금의 라인 자체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음식료는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고요. 제약업종은 정말로 매도 관점입니다. 너무 이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는 업종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포트 이제 정리를 제약업종은 다들 전문가들 분들도 시킬 겁니다. 서서히 비중을 줄여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자동차. 현대차 실적이 나왔었죠? 기아차랑. 근데 현대차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좋지가 않았지만 엔저 영향에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현대차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21만 원, 22만 원 단기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당연히 엔저가 지금 100엔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엔 위로 한번 살짝 슈팅했다가 다시 90엔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한번 낙폭을 보여줬다가 다시 90 후반대, 한 98, 78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왜 그렇죠? 제 기준은 이거예요. 자, 계속 돈을 풉니다. 시장에.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 낮을 수는 없어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상태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니케이 지수가 작년 11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한 40% 가까이 지금 주가가 뛰었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주식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끝자락에 가 있겠다. 니케이 지수가 가봤자 이제 10%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일본 엔화 브레이크 걸립니다. 근데 정말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G20 회의에서 묵인을 해줬잖아요. 했어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묵인을 해줬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본 국회의원들 167명인가요? 어디 갔죠? 신서참배하러 갔습니다. 네, 이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우리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꾸벅꾸벅 매년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여주네요. 자, 자동차 정말 중요한 부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동차 중 수출 자본주의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수출 경기가 호전되고 점유율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유럽 3월 달에 유럽에 대한 자동차 판매 부분 자체가 10%가 줄었어요. 예. 근데 또 미국 쪽의 자동차 판매가 뭐 포드나 저기 어디죠? 갑자기 GM 같은 경우에는 잘 늘어났는데 기아 현대차는 그에 대비해서 크게 움직여주진 않았거든요. 그 영향에 따라서 1, 2, 3월 달에 좀 부진한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떨어졌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저 영향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상치 낮게 잡았었는데 그 이상 나와주니까 호재가 돼서 상승했고 이제 더 이상의 악재 자체는 마무리 단계다 해서 주가들이 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 자, 유럽이 안 팔렸던 이유는 당연히 유로존 지금 상태가 아주 메롱이잖아요. 유로존 상태가 메롱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고 또 신흥국은 왜 경기 접어야 되죠? 신흥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가 뭘까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의 작은 거 소형차예요. 예. 마티즈는 저기 GM 거죠. 모닝이나 이런 차들 특히 모닝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그런 소형차 지금 1000cc 정도의 소형차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인도나 중국 시장이죠. 요즘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인도 어디죠? 한 회사에서 그 트랙터 만드는 회사인데 쌍용차를 인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흐름 자체가 소형차, 자동차에 대한 업황 자체,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신흥국이 좀 잘 움직여주나 신흥국이 정말로 갑자기 주가가 뛴다 그러면은 기아차가 날아가는 거고요. 선진국이 갑자기 잘 좋아진다 그러면 또 현대차가 또 날아갑니다. 요거 두 가지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보통인데 두 개가 다 좋으면은 같이 날아갑니다. 보통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신흥국이 먼저 보통은 더 잘 움직이죠. 주가 흐름 자체가 그 부분 기아차랑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테고. 자, 매출 자체가 유럽과 미국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현대차에 좀 더 가깝다. 기아차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가깝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소형차의 경우 중국 인도 시장 확대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다시 완전 바닥 찍고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선주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조선주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야 되나? 삼성중공업 막 날아가니까 사야 되나? 궁금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오늘 삼성중공업.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완전 바닥을 찍고서 갑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야? 정말 이게 가는 거 아닌가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크게 볼까요? 주가 흐름 자체를. 자, 보십시오. 삼성중공업 바닥권에서 완벽하게 지금 원래 깨서는 안 될 라인 자체가 안 될 라인 34,000원이었는데 깼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그런데 요 라인 바닥 라인에서 고가 라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가운데 라인 말씀드리죠.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참고하세요. 요 바닥 라인 선 이어드립니다. 보이시죠? 바닥 라인입니다. 고가 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타고 움직여주다가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보통은 올라와 줍니다. 네, 올라와 준다고요. 크게 회사에 문제가 없는 이상. 그러고 나서 이 가격대부터 요 가격대 사이 가격대가 바로 37,000원이잖아요. 삼성중공업 경우에는. 그럼 기술적으로 요 가운데 라인까지는 보통은 움직여줘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현재 35,500원이에요. 3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1,450원인가요? 1,400원입니다. 계산이 안 되네요. 네, 1,500원이죠, 여러분. 네, 1,500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3% 정도. 이 정도 보실 분들이라면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조선주 지금 다 잘 움직여준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비중은 작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유가가 상승을 다시 좀 살아나면서 SK이노베이션도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주가 흐름 자체가 조선주의 흐름 자체랑 정유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정유주 유가 상승이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 발주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또 매출이 증가되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국이 요즘에 조금 이제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발주에 대해서 국내 시장 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서도 조만간에 따라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솔직히 조선주는 그냥 사양 산업이에요. 네, 우리나라 경기에는 사양 산업입니다. 너무 비중 크게 잡으면 안 되고 좋아하시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주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선주는 투자를 안 하시는 걸로. 아셨죠? 꼭 그걸 좀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잠깐 뭐 휴대폰 너무 잘 아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휴대폰은 정말로 갤럭시랑 애플의 아이폰 6와 갤럭시 노트 3의 싸움이 조만간 시작된다는 거 알고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업종별 대응법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음식료 중에서는 CJ 제일제당 추천주까지는 아니지만 관심 있게 봐라라는 말씀이셨고요. 제약주는 이제 비중을 줄여가야 하고, 조선주는 조금 사봐도 되는데 비중을 적게 해서 짧게 방망이를 잡고 들고 가보자라는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고 메모지 볼펜 들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해야겠죠?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예, 종목 상담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거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얼마에 사셨어요? 44,000원에. 34,000원에? 아니요, 44,000원. 44,000원에? 비중은요? 60%. 10%요? 60%요. 60%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잘 안 들리니까 조금만 더 크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예, 44,000원에 60%면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사신 거죠? 떨어질 때도 사고, 예. 또 한 더 초쯤에도 사고. 아, 그러셨어요? 네,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신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이 가격이 완성복귀 될런지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기업이니만큼 빨리빨리 풀어드릴게요.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김선현 대표님. 네. 자, 크게 한숨부터 좀 쉬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많은 전문가님들, 저는 추천을 안 했는데 전문가님들도 추천을 했다가 낭패를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말 이게 차트가 좀 당겨볼게요. 보세요. 이 모양입니다. 자, 거래정지 풀리고 나서 주가가 튀는 듯 했다고요. 근데 좀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전문가분들이 이때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 자체가 점점 공매도 물량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내려가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가 자체가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4,000원 정도가 매수가가 잡히셨습니다. 마이너스를 말씀드리면 한 30%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목이 오를 수 있냐? 당연히 이제 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오르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저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셀트리온 말씀드리기 전에 셀트리온은 제가 좀 길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젠백스 볼게요. 젠백스가 이게 어저께 이렇게 하한가 갈 줄 알았습니까? 그 누가? 저희 전문가 사이에서도 야 젠백스 하한가 갔다. 막 서로 날아옵니다. 뭐 하한가 갔어? 그 사이에 날아갑니다. 근데 루머가 막 돌았죠. 그 루머에 의해서 주가 또 떨어지고 23, 24 그 전전날 공매도 물량 쫙쫙 늘어나주면서 대차거래량 늘어나주면서 오늘 싹 사다가 감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분들도 증권사의 직원들, 지점장분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로지 조금 실적을 보면서 가야 되죠. 젠백스 임상 3차 실패 이런 루머 돌면서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정말로 그 세력 자체를 이기기에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외국인 세력이 진짜 단합해가지고 해버려서 주가 끌어내려버리면요, 눌러버리면요, 그 단위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웬만한 주식도 그냥 쓸고 내려가 버려요. 셀트리온은 그냥 가지고 논다고요. 그 흐름 자체가 나왔던 거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셀트리온 자체는 원래 나쁜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은 진짜 셀트리온은 정부 차원에서도 거래소 차원에서도 살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코스닥의 자존심이에요. 건드려서는 안 될 주식을 지금 건드렸다고요. 이미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주가를 회복시켜 놓을 건데 다행히 그래도 평균 단가 자체가 44,000원이잖아요. 44,000원이란 말이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낙폭이 갑자기 쫙 빠져버리면요. 보통 이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한 42,000원 정도네요. 이 정도까지 보통 반등을 한 번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할지언정 반등을 한 번 줍니다. 그러면 42,000원 좀 넘어갔을 때 4만 넘어가 42,000원 넘어갈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고민하실 텐데 제가 정해드릴게요. 42,000원 돌파할 때
네, 42,000원 돌파할 때 절반 정리하겠습니다. 네, 절반이요. 딱 절반입니다. 절반 정리를 딱 해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4만 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전부 다 컷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실 거예요. 이거는 감수하시자고요. 지금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전문가 추천하신 분들도 마이너스 3, 40%씩 다 먹었어요. 정말 운이 그냥 없으셨던 거니까 한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 42,000원 한번 뚫고 갈 거예요. 네, 조만간에 갑니다. 그러면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냐? 그거는 반대입니다. 비중이 너무 크세요. 지금 제가 보시는 이 시청자분께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해당 사항 안 됩니다.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십시오. 다른 종목 40%는 지금 뭐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 남기셨잖아요. 남기셨으니까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전화 드려서 다른 것 좀 따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형 전략은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봐드렸고요. 이제 다른 종목 또 바로바로 이어드릴게요. 전화를 통해서 유진기업이 왔어요. 유진기업 3,620원 100% 비중이시고 455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제 팬이신가요? 자, 오늘 유진기업이 네 4.8%가 빠졌어요. 오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야 보고 있으니까 항상 유진기업 관종입니다. 관종이에요.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당연히 조금 누름세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추천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기 하이마트랑 광양시멘트 매도한 금액 그거 가지고 조만간에 재무 개선 재무 안정화 다 시키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주가가 좀 튀어오를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그 금액 자체를 어디다가 쓸 것이냐? 제가 정말로 원하는 부분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돈 가지고 무상증자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저는. 자, 두 번째, 일단 실적은 양호해 주니까 정말 좋은 기업, M&A 한번 해라. 이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뭘 할지 확률은 이게 더 높겠죠. 어디다 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서도 M&A 쪽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래도 바닥권을 다지면서 21선 최근에 21선 깼다 하면은 올라가고요. 깼다 하면 올라가고 이번에 살짝 깨려다 말았는데 약간 횡보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고점 라인 올리면서 크게 갈 겁니다. 제가 이 종목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는 게 4,000원이고요. 2차는 제가 5에서 한 6,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놓치지 않고 제가 보고 있고요. 충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서 홀딩 하십시오. 손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 저 손절 안 합니다. 4,000원 보고 5,000원, 6,000원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상담 요청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누리텔레콤 받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유라테크 볼까요? 유라테크는 5,770원에 20%를 사셨네요. 5924번님께서 주셨고요. 5,770원에 20%요. 20%. 자, 수익 중이시네요. 네, 한 10% 정도 수익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런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박스권 종목인데 수급을 좀 볼까요? 네, 역시나 기관들이 조금씩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기관들이 조금 사주긴 해요. 예, 뭉탱이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줍니다. 이 날짜 자체가 4월 한 12일과 4월 말경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4월 12일경은 바로 이때 포인트고요. 네, 지울까요? 자, 이때 포인트고요. 그리고 말경이니까 지금 이때 포인트입니다. 자, 좀 의미가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확대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집니다. 주가가 개인들의 투매 물량에 의해서 빠집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이때 가리고 있나요? 자, 이때 매수를 다 받쳐주면서 원래 이 라인을 맞춰줬어요. 맞춰줬다고요. 그렇죠? 기관들이 올려놔서 이 라인을 맞췄어요. 기관들이 6,000원을 맞췄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기관이 최근에 다시 매수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고가 라인 일단은 다시는 나는 6,000원 아래로 안 보낼 테야. 이 소리가 굉장히 조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한번 튀어 올라갈 겁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6,580원인데 최고점 6,900원인데
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상은 조금 기관들의 수급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급적으로 어제 오늘 좀 들어오긴 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그러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주에 언제? 수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융투자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져가서 7,000원 무조건 찍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매도가 나야 되는 건 아니고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시는 깨지 말아야 될 선이 6,500원입니다. 6,500원 깨는 순간 익절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기관들의 매수가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7,000원까지 1차적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 구간은 7,700원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10% 정도 보는 걸로 이렇게 라인 잡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라테크를 7,000원에서 팔게 되신다면 한 20% 수익을 보시는 건데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라테크 받으려고요. 이번에는 누리텔레콤 볼까요? 4,710원에 20% 9609님께서 주셨는데 보유 여부가 궁금하고요.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쓰셨어요. 20%라고 하셨죠? 예. 4,710원이면은 이게 오늘 사셨는지 어제 사셨는지 그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 라인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때 사셨어요, 주식을. 네.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수급상으로 봐서도 보시죠. 해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538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538억이라고요. 보통 1,000억은 돼야지 기관들의 수급이 나와줍니다. 자, 세력이라고 저는 세력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있긴 있습니다. 자, 세력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 이유 중을 약간 배제하고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주가를 보통 우리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주가를 어느 정도 매출에 대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실적은 무조건 기본 바탕이 돼야 되고요. 네. 아무리 지금 주식을 조금 끌어올리려는 사람들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안 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모멘텀이든 있어야 됩니다. 테마성이 아니라 정말로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갤럭시 S4에 납품이 들어간다. 아니면 현대차에 납품이 들어간다.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테마성만 가지고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갔다. 이거는 정말로 개인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점. 그래서 요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적과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가지고 보통 얼마까지? 시가총액 1,000억까지는 올려놓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1,000억까지 올려놓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기관들의 좀 매수가 가능해요. 네, 기관들 1,000억 아래에 있는 종목 매수하려면요 보고서 써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1,000억 이상 올려놓으면 기관들이 그때 이제 같이 조금 다시 올려줍니다. 그런 흐름을 타고서 기관들이 종목을 꾸준하게 그 실적이 또 좋아요. 무조건 실적 깔려야 돼요. 실적이 좋은 종목 이어가면서 주가 흐름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2,000억, 3,000억 이상이 되고 이제 코스닥이 확실하게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모베이스나 이렌텍이나 신양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 같은 계열 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흐름인데 누리텔레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손절입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을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손실 구간이 크지 않으시니까요.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리텔레콤 받으렸고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시그네틱스 볼까요? 3,400원에 20% 추가로 매수해서 들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셨어요? 네, 3,400원에 20%. 자, 시그네틱스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쁜 수급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란 거 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개인들이 이렇게 사주는 거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적으로 이렇게 사주는 종목들 한 70% 정도는 주가가 제대로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포인트 자체는 잡히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를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그래도 점수로 따지면은 한 70점 정도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양호한 종목인데
개인들의 매도세가 더해진다면은 90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차트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정말 이 종목 차트상의 흐름대로 움직여줄 수가 있을까? 추가적으로 최근에 올랐던 부분 반등을 줄 수 있을까? 자, 봅니다. 좀 주봉으로 볼게요. 자, 지금 이 종목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하락폭을 좀 이렇게 떨어져 주다가 다시 작년 11월 바닥 부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자,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걸 거예요. 자, 선을 그어드리자면요. 바닥권 라인을 타고 가고 또 고점 라인을 이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인 안에서 정확하게 이 라인 안에서 지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럼 얘가 이때 나왔던 부분처럼 그렇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가운데 라인에서 이 선을 그어드릴 때 보통 이 라인 자체를 터치를 하는 경우에 뚫고 가지 못하면은 약간 부딪혔다가 다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양새가 지금 거의 도달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목표가를 잡자면요. 이 종목은 3,400원이에요. 네, 1차 목표가가 안타깝게도 매수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3,400원을 보고서 1차 목표가 대응하셔야 되고요. 안타깝지만. 일단 2차 목표가를 보실 게 3,400원 뚫을 때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할 때 그때는 고가는 3,500원이 아니고 그 다음 라인인 3,650원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3,400원 뚫을 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은 오케이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김선윤 대표님께 아침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기관 평균 단가 구하는 법 알고 싶은데요. 알려주실 거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김선윤 대표님 알려주실 거죠? 예, 제가 따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텐스타기 김선윤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라는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윤 대표께서는 샘플러스 전문가시죠. 조금 더 많은 노하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면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고 김선윤 대표님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 더 많이 가지고 와볼까요? 빨간불이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